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엄지원 부장입니다. 오늘부터 파스타 구축 관련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파스타는 이아스에 올라가는 파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AWS나 오픈스택, 애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파스 서비스가 있고요. 먼저 이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오픈스택은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대규모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리소스 풀을 제어하는 클라우드 운영체제이고요. 설치형 이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부방이나 그런 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VM웨어 vSphere입니다. 서버를 가상화하는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이고요.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다수의 운영체제를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 플랫폼입니다. AWS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딩 블록 체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호스팅을 제공하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애저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구축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일단 저희 파스타는 이렇게 5가지 큰 이하수들을 사용해서 구축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스타는 보쉬와 클라우드 파운드리로 구분돼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쉬는 이하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VM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보쉬는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쉬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는 어떠한 보쉬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릴리즈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쉬 매니페스트를 가지고 해당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추적할 수 있고요. 시스템의 각 부분의 에이전트에 배치해서 하나의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면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경고하고 문제를 자동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쉬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보쉬 커뮤니티에서 보쉬로 구축된 다양한 릴리즈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쉬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릴리즈라고 합니다. 릴리즈는 릴리즈 자체적으로도 매니페스트 파일을 가지고 있고 해당 매니페스트 파일을 가지고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릴리즈의 매니페스트 파일은 소스 코드와 운영체제의 종속성, 그리고 종속 파일들을 명확히 식별한 다음 모두 함께 패키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릴리즈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릴리즈는 하나로 압축이 되어 보쉬 서버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해당 릴리즈를 배포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릴리즈를 예상대로 재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모든 방법은 릴리즈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쉬의 컴포넌트 구성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디렉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이고요. 디렉터는 VM을 생성 또는 수정할 때 설정 정보를 저장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VM의 부트스트래핑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는 컴포넌트 간 통신을 위한 메시지 채널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는 예전에는 보쉬에서 했었는데 지금 보쉬 2.0으로 되면서 사장된 기술입니다. VM 생성을 위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 모니터는 보쉬 에이전트, 그러니까 보쉬를 통해서 배포된 VM의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에이전트로부터 클라우드의 상태 정보를 수집해서 클라우드로부터 경고 정보를 발생하거나 하면 그런 경고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스토어입니다. 릴리즈나 빌드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에도 컴파일을 한 뒤에 드롭린이라는 파일에 만들어서 블록 스토어에 저장해 두었다가 해당 블록 스토어에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읽어드려서 배포할 때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보쉬 사용자 인증 처리를 하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디렉터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디플로이먼트 시에 필요로 하는 스템셀 모든 릴리즈 혹은 디플로이먼트의 메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각 VM에 설치되는 것이며 디렉토리로부터 명령을 받아 개별 VM별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좀 전에 보셨던 헬스 모니터링의 모니터링인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NS는 각 배포된 VM들의 DNS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각각에 대한 정보는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시험을 보시거나 보쉬를 사용하실 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릴리즈라고 해서 어떠한 VM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는 릴리즈와 그 다음에 각 VM에 설치된 운영체제의 이미지 그리고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스템셀과 그리고 어떠한 VM을 생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VM에 어떠한 스템셀과 릴리즈를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VM들의 네트워크 정보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크게 보쉬의 3대 구성 요소로 꼽힙니다. 이들은 보쉬 CPI를 통해 이아스 환경에 가상 머신을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즈는 크게 패키지와 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릴리즈는 실제 VM에 설치될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잡스는 보쉬가 해당 그 설치 파일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보쉬가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 정의해 놓은 프로세스의 시작 종료 스크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릴리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템셀은 VM에 올라가게 되는 운영체제의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VM에 우분투 OS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우분투 OS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제 자위나 패키지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VM 위에 올라간 스템셀과 에이전트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스템셀이라고 부르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는 각각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해 놓은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보쉬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는
컴포넌트 요소 및 배포의 속성을 정의한 야물 파일이며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사용할 것이며 릴리즈 이름과 버전, 어떠한 용량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보시 디플로이 클리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시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릴리즈 블락에는 디플로이먼트 안에 각 릴리즈의 이름 및 버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네트워크 블락에는 네트워크 구성 정보가 있고요. 리소스 풀 블락에는 보시로 생성되고 관리하는 가상머신의 속성이 들어있으며 컴파일레이션 블락에는 컴파일 시 필요한 가상머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블락은 보시가 배포 중에 작업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으며 잡스 블락에는 작업에 대한 구성 및 자원 정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스 블락에는 글로벌 속성과 일반화된 구성 정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타 버전별 보시 구성인데요. 파스타 3.1까지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보시1을 기준으로 보시를 설치하였고 파스타 3.5부터는 보시2를 기준으로 보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스타 5.0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디플로이 방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한꺼번에 파스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스타 3.5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시2를 이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1과 보시2에 대한 구성도와 비교입니다. 과거에는 보시1을 사용했을 때에는 보시 init와 보시1 클리를 보내서 파스타의 야함을 통해 하나씩 컨트롤러들을 다 배포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보시2에서는 보시 인스톨러를 통해서 보시 VM 하나를 배포를 하고 그 이후에 보시 파스타 인스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파스타들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시2는 보시2 클리를 통하여 보시와 파스타를 모두 생성할 수 있고 보시 생성 시 보시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하여 보시를 생성하며 보시 생성 후 파스타 디플로이먼트를 활용하여 파스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파스타에 대해서 배포를 할 때 컨트롤러와 컨테이너 다 별도로 배포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통합해서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설치 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스타 설치 가이드 및 기법 소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스타 홈페이지 설치 가이드와 기법 설치 가이드 주소를 나와 있으며 파스타 5.5 버전을 설치 시에 이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스타를 처음에 먼저 설치를 시작할 것인데요. 그때 디렉터 복시 VM을 먼저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 VM과 파스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젝션이라는 서버를 구성을 할 건데요. 해당 인젝션에 보시 클리라든가 아니면은 파스타를 통한 이아스를 구축하다든가 그 이아스 위에 실제 파스타를 배포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해볼 건데요. 자세한 그런 영상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인젝션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젝션 서버는 보시 설치와 보시 디렉터를 설정하는 서버입니다. 환경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젝션 서버는 외부와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시 및 파스타 설치를 위해 인젝션 서버에 구성해야 할 컴포넌트 리스트입니다. 보시 클리 6.1 이상이 설치되어야 되고, 보시 디펜던시를 위해서 루비와 루비DB, 오픈 SSL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보시를 설치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디플로이먼트가 있어야 되고,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즉 파스타를 설치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디플로이먼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에서 보시 및 파스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시 라이트 소개입니다. 크라우드 파운드리에서 로컬 환경에서도 파스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시 라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시 라이트로는 파스타 운영 환경 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이 밖에 보시 라이트 기반 파스타 5.5 설치는 유분투 OS의 버추얼박스, 보시, 파스타 5.5 설치 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설치 가이드는 유분투 18.04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릴리즈 디플로이먼트 파일은 홈 밑에 여기서는 유분투가 되겠고요. 홈 밑에 유분투 워크스페이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밑에 파스타 5.5 이하의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설치됩니다. 인젝션에 대한 개발 환경 구축 관련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스타를 구축할 때는 상단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젝션 서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OS를 올리고 그 위에 보시 클리 6.1과 그 후에 보시 쪽에 분포된 파스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CF 클리를 설치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ERC에 실제로 파스타를 배포하기 위한 VM들을 관리하는 보시 VM이라는 걸 먼저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 VM은 보시 클리와 통신하면서 어떠한 VM을 설치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 클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이 보시 VM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 보시 VM에서 실제 VM을 생성하는 명령들을 ERC에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ERC에서 UAE라든가 디에고 셀이라든가 블록스토어 이런 VM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할 것은 보시 라이트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파스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ERC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서 그 구축을 연습하기에는 ERC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파스타를 위해서 사용하는 VM이 15개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 VM도 디렉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한 16개의 VM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다 생성하기에는 너무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로컬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보시 라이트라는 것을 보시 쪽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서버의 인젝션 환경과 ERC 환경을 비슷하게 다 구축을 해서 로컬 환경에 모든 파스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하드웨어 컴퓨터나 노트북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위에다가 가상화툴인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위에다가 인젝션이라는 VM을 만들고 우분투를 설치될 것입니다.
만약에 로컬 환경이 우분투이신 경우에는 우분투 이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부에 우분투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버추얼 머신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쪽에 원격 접속으로 붙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이 우분투 서버까지가 저희가 이 위에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테스트 환경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에 보시클리를 설치하고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클리를 통해서 보시 VM을 올리는 것처럼 버추얼 박스 위에다가 보시클리를 이용해서 보시 VM을 올릴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 라이트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보시 VM을 올리게 될 거고요. 이 보시 라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VM을 올리게 되면 이 VM이 EAS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매니저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고 이쪽에 CPR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해당 이의 컨테이너 형태로 VM을 대신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파스타가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실제적인 운영 환경에서 이 구성은 EAS에서 VM을 하나씩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 파스타 구성 요소인 UA, 디에고셀, 블록스토어, 크레드헙이라는 것을 각각 VM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용할 보시라이트라는 것은 UA, 디에고셀, 블록스토어, 크레드헙이라는 것들을 VM이 아니라 컨테이너 형태로 올려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 보시라이트는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는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약간 좀 잘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구축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배포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여기 보시클리를 통해서 배포할 때는 명령어가 EAS별로 다르기 때문에 파스타 배포하는 명령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보시클리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쪽에서 배포하는 것과 이쪽에서 배포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고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해 줄 건데요. 저희가 강의 자료를 제공할 때 파스타 스크립트 파일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서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다운받기 위해서 해당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 창에서 주소를 붙여넣기 한 후 엔터를 치시면은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Try Workstation 16.0 Play for Windows에서 다운로드 now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중입니다. 다음 파스타 스크립트 파일에서 마찬가지로 유분투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 창에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한 후 엔터를 치시면은 유분투 18.04를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스크롤을 해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유분투 18.04.5
데스크탑 and64.iso 파일 링크가 보이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유분투를 설치하기 위한 ISO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파일들을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교육하는 입장이라서 상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용 버전을 다운받아서 먼저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15로 화면에서 계속 보이겠으며 이것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16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료이긴 하지만 개인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을 해도 상업 조직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컴퓨터에서 설치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개인 PC에서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약간 RG 같은 소프트웨어에서의 라이선스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열어주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reate New Virtual Machine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신 하나를 만들어 보겠고요. 다음 I'll install operation system later라고 옵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ext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리눅스를 선택하시고 버전에서 유분투 64비트를 찾아서 선택하셔서 그 다음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추얼 머신 네임에서는 인젝션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디스크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보는 창이 뜨고요. 저희는 설치를 하고 파일을 받고 하는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80기가 정도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80기가로 잡아주시고요. 밑에 보면 싱글 파일과 스플릿, 멀티플 파일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스플릿 멀티플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를 옮기거나 할 때 유리하긴 하지만 퍼포먼스에서 약간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글 파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글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선택하셨던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피니시를 눌러주면은 VM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VM 생성 다음에 바로 켜시지 마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하여 세팅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메모리에 관한 사양을 세팅하는 화면이 뜨고요. 저희는 최소 메모리가 8기가에서 최대한 16기가 정도로까지 설정해 주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8기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클릭하면 프로세스는 4코어 이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4코어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밑에 버추얼라이제이션 엔진
관한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Virtualize Intel VTX EPT와 AMD IVI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체크해 주셔야 우분투 서버 내부에서 버추얼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쉬라이트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옵션, VT 옵션을 꼭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하드디스크를 클릭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CD, DVD를 클릭하시면 Use ISO 이미지 파일에서 좀 전에 다운받은 우분투 18.04.5 데스크탑 AMD 64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다음 네트워크 어댑터는 나트가 기본 설정되어 있고요. USB 컨트롤러와 사운드 카드, 프린터, 디스플레이는 기본 값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OK 버튼을 눌러주면 그 다음에 서버를 기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색 화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서버가 기동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넣었던 드라이브에서 ISO 이미지에서 파일을 읽어서 설치하면이 시작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는 창이 떴는데요. Remind Me Later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느 팩을 선택하는 것과 인스톨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어느 팩은 사실 영어로 쓰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영어 상태로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우분투를 이렇게 두 번을 클릭해 주시고요. 키보드에서는 English US를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서 Continue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노멀 인스톨레이션으로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밑에 다운로드 업데이트 파일 인스톨링 우분투가 있는데 이것은 인스톨을 할 때 업데이트 파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Continue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디스크를 다 지우고 전체 디스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대로 Erase Disk and Install Ubuntu를 눌러주시면 80기가 전체가 우분투 설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대로 Install Now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rite the Change the Disk라고 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Continue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서울로 지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Continue를 눌러주시면은 이제는 계정을 생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 파일의 운영체제의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홈 디렉터리를 찾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라고 your name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동일하게 유저네임에 입력이 됩니다. 다음 패스워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34를 입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쉽게 1234를 입력해 주신 다음 Continue를 눌러주시면은 설치 진행 화면이 나오면서 우분투에 대한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다렸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SSH 서버를 설치를 해서 뿌띠와 같은 SS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 새 창을 열어주시고 뿌띠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뿌띠를 다운로드 받으신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You can download putty her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here를 눌러주시면은 더 SSH and 텔레클라이언트 ECF 중에서 64비트 X86에서 putty.exe 실행 파일이 받을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putty 실행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있고요. 열기를 누르면은 화면과 같이 putty 컴프레션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IP와 포트를 입력해 주시고 오픈을 눌러 주시면은 우리가 설치할 인젝션 VM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putty는 창이 약간 간소하게 되어 있어서 putty가 불편하다 싶은 분들은 모바일 텀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고 모바 X 텀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은 모바 X 텀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모바 X 텀을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기본 기능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면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 에디션도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쪽에서 홈 에디션 라이선스를 보시면 되고요. 이 홈 라이선스 에디션을 클릭해서 스크롤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5점 스코프 오브 라이트 그랜트에서 5.1 라이트 오브 유즈에서 individual end user is allowed to download only from MOBA XTOM website https mobaxtom.mobatech.net and to use MOBA XTOM home edition in a commercial or company environ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라이센스를 한 번씩 확인해 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에디션도 상용으로 회사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 에디션에서 밑에 있는 다운로드 나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모바일 홈 에디션 V21.1 인스톨러 에디션이라고 링크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모바일 스톰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스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화면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걸 주로 사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분투로 돌아가서 설치하면 진행 상태를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유분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유분투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스톨이 완료됐고요. 리스타트 나우를 묻는 창이 떴고요. 여기서 리스타트 나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하신 우분투가 바로 뜨게 되는데요. 지금 마우스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Alt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마우스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리스타트 게스트를 눌러주시면은 리스타트를 묻는 화면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S를 눌러주시면은 인젝션 VM에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인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앞서서 설정해 주신 1234 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curry라는 명령어와 openSSH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how application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터미널 아이콘이 발생하고요. 이 터미널을 클릭해 주시면 인젝션 VM에서 동작하는 실행창이 뜹니다. 다음 파스타 스크립트 파일을 띄워서 SSH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sudo apt install open SSH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에 관한 묻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ask me later로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sudo apt install open SSH 서버라고 SSH 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패스워드를 묻고요. 1234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실행이 되고요. yes로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SSH 서버가 설치됐고요. 모바일 엑스텀 화면을 띄워서 인젝션 VM에 접속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창에서 인젝션 VM의 IP를 알아내기 위해서 ifconfig -a라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ifconfig -a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sudo apt install tools라는 명령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if
-a 명령을 쳐서 인젝션 VM의 IP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2.168.160.130가 IP가 되겠습니다. 옆에서 모바 엑스텀에서 섹션을 클릭해 주시고 SSH를 클릭해 주시고 리모트 호스트에 옆에 있는 IP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포트는 SSH 기본 포트인 22포트가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Yes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gin에서 유분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인젝션 VM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VM의 인젝션 창은 더 이상 사용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모바일 엑스텀 창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립트 파일에서 컬을 설치하겠습니다. sudo apt install curl 이란 명령어가 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해 주시면은 컬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sudo apt update 명령을 발행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되겠고요. 명령이 끝났습니다. 다음 sudo apt upgrade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Yes로 받아주시고요.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들이 조금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패키지들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파스타 재설치하기 위한 유분투 환경은 모두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환경 설정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업그레이드가 다 끝나신 분들은 다음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